네, 해당 수업은 ICT 혁신인재 사업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로 교육개발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 수업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플립러닝으로 진행되게 돼서 온라인에서 수업 내용을 먼저 듣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실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회 문제 아니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전에 모든 이제 콘텐츠를 모두 본 상태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실제 문제를 받아들게 되고요. 일주일 정도 학생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그 해결을 한 시도 이후에는 조교의 가이드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조교의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답과 조교 혹은 교수자가 생각했던 답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를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교수자 혹은 조교에게 1대1 세션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1대1 세션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수업의 내용이 다 진행되고 후에는 그 학기 말에는 실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생활 데이터를 모아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본 과목의 최종 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난 학기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금융상품권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이제 파편화돼서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해서 내가 실제로 금융상품을 고를 때 어떤 상품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프로젝트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프로토타입까지 학생들이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케이스를 다 오프라인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론 중심으로 계속 수행을 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이론을 제공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만 제공하기에 급급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별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와서 들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컨텐츠를 모두 다 만들어 두고 이 컨텐츠를 먼저 제공하고 실제 이론 이외에도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이제 그 수업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는 그 온라인 컨텐츠로 모든 이론을 먼저 제공을 하고 실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성취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막히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더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점 이전에 사실은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먼저 약간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팅 과목 자체는 내용이 이제 보통 16주차 혹은 15주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제가 모듈화해서 40개 정도의 모듈화된 이제 과목으로 제공을 한 걸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15주차에 딱 굳어져 있는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파트를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듈화 전략을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듈화로 가다 보면 학생들이 막히는 부분에서는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그 여러 번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실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에서 많이 하다 보면 이론 쪽에서 이게 막힐 거야 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 해결로 바꾸면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못 푸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이해를 못 하는구나, 이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힌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과목 자체를 그렇게 모듈화로 바꾸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접점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웰메이드 컨텐츠를 만들어 두자,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먼저 컨텐츠를 만들어 두면 이 컨텐츠를 소비한 시간 동안에 나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파트를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과 접점을 늘릴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부 포인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웰 트레인드 된 TA가 좀 필요합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TA가 없이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1대1 코칭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교수자가 이제 항상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잘 다가가서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이제 트레인된 TA들을 통해서 TA들도 교수자를 통해서 서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 학생들도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구성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학 동안에 모든 컨텐츠를 다 이제 먼저 만들어 두었습니다. 먼저 만들어 두고 조교들에게도 어떤 임무가 중요하고 어떤 케이스가 중요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이제 사전에 다 알려준 상태에서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기 중에 오히려 강의를 찍는데 급급하지 않고 실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이제 시간을 많이 투여할 수 있고 조교들도 이게 15주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모든 케이스를 안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한 명 한 명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교육과정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케이스들을 준비해 두시면 오히려 학기 중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본 과목에서는 크게 두 번의 피드백 과정을 저희가 거쳤습니다. 먼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썼던 주관식 문항을 조교들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리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전 뒤쪽에 남아있는 수업 과정을 약간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교수자 입장보다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요. 전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기 말에 조교들과 교수 그리고 대표 학생들도 한두 명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그 학생들과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학기 수업에 어떤 게 조금 부족했고 어떤 건 조금 잘 된 것 같고 잘 된 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고 조금 부족했던 거는 다음 학기에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코멘트를 조금 얻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통 피드백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두 가지 과정이 보통은 이제 방학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컨텐츠를 수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과정들을 교수님들한테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 학기에 조금 더 좋은 수업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한번 교수님들 입장에서 한번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수업 타입이고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